12월 23일 목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가 연율 2.3%로 집계됐습니다. 잠정치인 2.1%를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471만 5천 배럴 감소한 가운데 WTI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기존주택 판매가 금리 인상 우려에 전월 대비 1.9% 상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세 번째 공급망 대책회의를 주재해 우려했던 연말 공급망 위기를 모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FDA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델타항공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을 CDC에 축소 요청했습니다. 영국이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자가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테슬라 주식 10% 매각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가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다우지수가 한 200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고 오늘 나스닥 지수가 0.8% 무엇보다도 테슬라가 7% 급등하면서 $1,000를 회복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시장 흐름 강수민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뉴욕 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3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뉴욕 증시가 어제 반등에 성공하더니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우지수는 0.5% 오르고 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 S&P 500 지수는 0.7% 오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살펴보시면 현재 200포인트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캐터필러와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 넘게 오르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장에서도 3대 지수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큰데 테슬라가 7% 넘게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인적 자원 아웃소싱을 제공하는 기업인 페이첵스가 호실적을 공개하면서 4% 넘게 뛰고 있는데 테슬라 뒤를 이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 시즌을 앞두고 계속해서 오미크론 소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3월과 같은 전면적 봉쇄 조치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무격리 입국 항공권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잠정치와 월가의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지난 2분기에 비교했을 때는 성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의 소비재가 가장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기술주가 이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넷플릭스 모두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애플도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유 지분 10% 매각 공약을 지킬 만큼 충분히 테슬라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테슬라 7%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리비안 주가가 폭락했는데 지난 5일간은 19% 빠졌고 오늘장에서는 1% 넘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바클레이즈는 리비안에 대한 중립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공급망 이슈와 코로나 확산까지 겹치면서 몇 달 내로 3개의 다른 자동차 모델을 출시하는 데 어려움이 크지만 출시 지연을 단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애플입니다. 시티그룹이 애플의 목표가를 170에서 $2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AR과 VR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인데 반면 정부의 빅테크 규제에 대한 우려는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됐다고 했습니다. 또 애플카가 10년 내로 출시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오늘장 애플 1%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신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FDA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미국의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어제는 내림세를 보였던 화이자가 해당 소식에 오늘장 0.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 장에서는 대부분이 상승폭을 줄여나가거나 아예 하락 전환했습니다. 호실적 공개 이후 주가가 급등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늘 장에서는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1%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팹리스 반도체 기업인 자일링스는 3%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주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현재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UPS는 엔비디아를 2022년 최선호주로 또다시 선정했습니다. 반도체주 가운데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오늘장 엔비디아가 마이너스와 플러스권을 오가다가 현재는 0.4% 오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장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기기 및 장비회사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는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와 건설 경기 지표 호조 등에 따라 관심을 받고 있는데 번스타인이 캐터필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장이 캐터필러의 성장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오늘장 캐터필러 1.6%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리바바 살펴보겠습니다. 아틀란틱 에쿼티스가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알리바바의 쇼핑 플랫폼이 단기간에 성과를 끌어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오늘장 4%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코인베이스를 2022년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사용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장기 투자자들에게도 이는 매력적인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더 많이 줄어들면서 국제유가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WTI 가격은 2.5% 상승하면서 7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 브렌트유도 2% 오른 7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달러와 약세와 오미크론 확산 우려를 주시한 가운데 금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0.8% 오르면서 1,800달러 선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최보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뉴욕 증시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을지 바로 첫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첫 번째 뉴스 경제 지표들 분석해 봐야겠죠. 홍성진 캐스터, 오늘 GDP 확정치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2.3% 증가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발표된 경제 성장률 잠정치에서 0.2%포인트가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월가 예상치인 2.1%포인트보다 높게 집계됐다면서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6.3%, 2분기 성장률은 6.7%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다만 3분기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2%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 경제 성장률 회복의 핵심에는 인플레이션 완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폭등하면서 무려 4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미국의 GDP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와 인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했을 때 2% 증가도 양호한 편이라는 분석인데요. 연말 쇼핑 대목에 힘입어 미국의 4분기 GDP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밤사이 미국의 12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발표됐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이날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115.8로 집계되면서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110을 웃돌았다고 전했는데요. 소비 심리가 지난 11월에 이어 12월에도 개선됐다면서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소비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기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지수도 개선됐다면서 내년 초까지 소비자 신뢰지수가 계속 나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오미크론
오미크론이 향후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두 가지 요소가 해결될 경우 소비자 신뢰 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가 원유 재고를 발표했습니다. 주간 원유 재고가 471만 배를 감소하면서 월가 예상치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GDP 확정치 발표부터 그리고 원유 재고까지 오늘 유가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에 천연가스 가격도 2%대 오름세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2022년 비트코인 전망입니다. 어제는 미국 경제 전망을 6가지 요인으로 풀어주셨었는데 오늘은 또 가상화폐 쪽이네요.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비트코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전체적으로는 꽤나 좋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가상화폐 시장은 올해 초에 비해 현재 거의 70% 상승해 전체 가치가 2조 달러에 육박하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은 2022년 비트코인의 전망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전망은 낙관론과 비관론, 정확히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비관론자들은 비트코인이 몇 개월 안에 급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1월에 6만 9천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고점 대비 30% 가까이 하락한 5만 달러 아래를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서섹스 대학교의 캐롤 알렉산더 교수는 비트코인이 2022년에는 10,000달러까지 하락해 지난 1년 반 동안의 수익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기본적인 가치가 없다기보다는 장난감 같다고 표현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긍정론자들은 비트코인이 저점을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는 최근 아시아에서 발생한 매도세가 약화됐다고 전했는데요. 내년 1월에 강력한 회복세가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신호로 여겨집니다. 코빗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블랙록, 구겐하임, 스카이브리지, 매스머추얼 등 네로라 하는 자산 운용사들이 새롭게 비트코인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가상화폐를 눈여겨보고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성장할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지만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떠오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관된 규제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중국은 모든 가상화폐와 관련된 활동을 완전 금지했고 미국 당국은 시장의 특정 부분을 단속하고 있어 2022년 가상화폐 시장의 추이는 규제에 따라 달린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스테이블 코인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상대적으로 규제의 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전통은행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의 틀을 정비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을 위한 다양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인데요. 여전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고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긍정론자들은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에도 1억 비트라고 1억 원을 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내년에는 코인개미들의 이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세 번째 공급망 대책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난제죠. 공급난 병목 현상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볼 수 있을지 홍성진 캐스터 오늘 내용 함께 짚어볼까요? 네,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바이든 대통령은 우려했던 연말 공급망 대란 위기를 우선 잘 넘겼다고 전했는데요. 당장의 공급망 이슈는 해소됐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면서 내년 중에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제품 공급량을 큰 폭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다만 팬데믹이 극복되는 과정에서 제품 수요가 다시 증가하자 기업들이 수요에 따른 공급량을 맞추지 못하면서 공급난 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연말 공급망 대란은 없었다면서 크리스마스 재앙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마트와 약국의 재고가 90% 넘게 채워졌다면서
하면서 물품 배송량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 물류 창고의 대표격인 캘리포니아 남부 쪽에서 화물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미국이 공급망 이슈를 당분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공급망 이슈를 완화시키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말 성수기 대란은 우선 넘겼지만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기업들의 공급난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높은 물가 상승률이 장기화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심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페덱스 CEO 역시 비슷한 입장을 전했는데요. 페덱스의 CEO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지만 공급망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면서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공급망 대란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공급망 회의는 지난 10월과 11월에 이어서 12월 들어 세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 회의까지 외국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했던 삼성전자가 이번 회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공급망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내년 중에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네 번째 글로벌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킬러 로봇도 신기술일까? UN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입니다. 킬러 로봇은 저희가 처음 다뤄보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최보아 캐스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주 제네바에서 열린 UN 회의에서는 이 킬러 로봇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킬러 로봇이란 인간의 개입 없이 움직이는 인공지능 무기를 가리킵니다. 유엔의 특정 재래식 무기 협약에 가입한 125개국이 킬러 로봇을 억제하는 법률 도입을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됐습니다. 결국 본 회의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단계를 고려하기로 타협만 한 채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센데요. 반대론자들은 테러단이나 민간인이 살상에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은 전쟁에서 인간의 잘못된 판단을 줄여주고 로봇과 로봇이 전투를 함으로써 오히려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킬러 로봇은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인공지능 무기인데요. 향후 추이에 따라 방위산업체나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킬러 로봇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학부 때 로봇 3원칙이라는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첫 번째 원칙이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였습니다. 아마 킬러 로봇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초록창에 검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2022년 IPO 기대주 오랜만에 전가한 캐스터 이슈 준비했습니다. 바로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이루어진 IPO 규모 상위 10개 기업 중 9개가 기술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만큼 기술주 기업들이 성공적인 기업 공개를 이뤄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켓워치에서는 내년에 어떤 회사들이 기업 공개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을지 전망을 내놨습니다. 크게 4가지 테마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소셜 플랫폼입니다. 레딧이 대표적인데요. 올해 주식시장을 말 그대로 들썩였던 게임스톱에서부터 AMC까지 수많은 밈주식 출연을 도운 장본인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 증권거래위원회에 IPO를 위한 서류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광고와 유료 멤버십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운영 중이며 기업 가치는 8월 달에 100억 달러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비상장 기업이었기 때문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받았던 규제 당국의 조사를 피할 수 있었지만 상장 이후에는 관련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같은 분야에서는 영상과 음성 통화를 지원하는 인스턴트 메신저 디스코드의 기업 공개 여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테마는 긱 이코노미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는 익숙하실 텐데요. 우버나 배달의 민족처럼 단기로 고용을 하고 일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 중에서는 식료품 배달 서비스 업체 인스타카트의 IPO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음식 배달 업체 도어대시는 작년 이맘때 상장한 데 반해 인스타카트는 기업 공개를 잠시 미루고 몇 가지 사업적인 변화를 도모하며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기업 가치는 현재 390억 달러 정도로 평가받은 만큼 기업 공개 때 이 수준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테마는 데이터입니다. 정보 분석 회사 데이터 브릭스가 꼽히는데요. 기업 가치는 380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 외에도 사이버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 타니움, 그리고 어도비의 경쟁사로 꼽히는 디자인 툴 업체 캔바, 또 소셜미디어 관리 업체인 후트슈트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핀테크입니다. 핀테크 기업 중에서는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업은 스트라이프입니다. 현재 리프트, 펠로톤, 쇼피파이 같은 기업들의 결제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고 다른 핀테크 회사 스퀘어처럼 다른 금융 관련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가 1,000억 달러에 달할 만큼 성장해서 내년 IPO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회사의 비밀스러운 운영 행태를 주목하며 스트라이프가 기업 공개를 하지 않고 사기업으로 남는 걸 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 이어서 선결제 후지불 서비스 어펌홀딩스의 경쟁사로 꼽히는 기업이죠. 스웨덴의 핀테크 업체 클라르나도 유력 후보입니다. 이 외에도 영국에서 시작한 인터넷 전문 은행 레볼루트와 미국판 카카오뱅크로 불리는 차임, 또 미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플레이드를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과연 내년에는 어떤 탄탄한 기업들이 주식시장의 모습을 드러낼지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은 오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계속됩니다.